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신입니다.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와 이지바이오의 슈팅이 이제 강하게 나와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셀바이오는 그 실현 수익이 110% 이상 수익이 났고 이지바이오는 12월 3일에 최종 결과를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예상 추정 실현 수익률은 125%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부 다 매도를 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소량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액면 분할로 인한 이 재료가 어떤 식으로 요리가 될지를 좀 더 지켜보려고 현재 소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가 이제 목표를 해뒀었던 그 올해 목표 수익률과 그리고 목표 수익금을 사실상 실현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2021년도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에 4분기 실적과 2021년도 시작과 동시에 4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우수하게 날 회사들을 현재 분석 중이며 더불어서 최근 대선 결과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결국 배틀에서 결국 바이든이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이 트렌드가 사실 바뀌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서 현재 증시 상황에서 가장 어떤 테마, 어떤 회사가 그 주가가 상승하는데 유력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현재 21년도를 대비해서 짜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한국 주식에서 제가 그 꾸준히 언급을 했던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살짝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지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역시 이 주식이 잘 갈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SCI 평가 정보 역시 역시 뭐 움직임이 언젠가는 슈팅하면 나오리라. 근데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하나솔루션 역시 이제 올해 이제 사실상 바이든 승리가 끝났고 재료가 바이든에 관련된 재료는 소멸이 됐고 그래서 역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내년을 좀 더 요즘에는 최근 이제 바이든의 대선 전만 하더라도 기관의 수급 상황이 이렇게 그 꾸준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것이 조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높은 것 또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힘든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제가 내년을 조금 기약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을 이제 초성으로 이제 여기 띄우겠습니다. 초성으로 띄우는데 뭐 이게 뭐 당장 이 주식에 간다 안 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년에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의 상승이 더 유력하다. 그래서 섣불리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찾아보시면 뭐랑 어떤 저와 겹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고 하는 자회사, 그죠? 이 스마트 스터디의 이제 모회사라고 사실상 봐야 되는 것이고, 스마트 스터디와 연관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12번째 유니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인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스터디가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장을 계속해서 한다 안 한다 이 스마트 스터디를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이 한 거의 3년 전부터 계속됐는데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는 계속 자신의 어떤 몸값을 높여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상장시 기업가치가 1조 6천억 정도라고 하지요. 주관사가 미래셋 대우라고 정해졌고 내년을 상장 추진한다라고 하는 계획도 이미 잡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 풀려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강한 아직 뭐 나스닥
행위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뭔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이 제대로만 되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만 평가받는다면 아마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 또한 더불어서 상승할 것 같은 이 회사가 저는 2021년도에 가장 상승이 유력한 회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최근에 거래 재개가 된 회사입니다. 어떤 재무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있다면 이 회사는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회사이며 관리 종목 해제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자사주 취득을 시행했었죠. 이건 아마도 이제 주가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바로 경기 지역 화폐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한참 이제 그럴 때 뭐 경기 지역 화폐의 어떤 활성화 그게 아마 재료가 오지게 먹혔다면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테지만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거래 정지가 됐죠. 아마 그 한을 이제 곧 실적으로 증명해서 주가의 상승으로 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올해는 이제 9조 원의 성장을 이루었고 내년에는 15조 원까지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 비단 꼭 어떤 그 지역 화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화폐와 더불어서 뭐 헬스케어, 쇼핑몰, 뭐 배달 서비스 그리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4년 연속 적자인데 만약 제대로 실적만 뒷받침되어 준다면 내년에는 4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회사입니다. 저는 이 두 회사를 아주 관심 있고 지금 현재는 줍줍을 해 나가야 될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사는 이제 뭐 이대주주로 있는 회사, 이 이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제대로만 상장이 돼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는다면 신규 상장주의 대표적인 요즘의 흐름을 그대로 탈 것이며 후자인 종목은 말 그대로 실적을 고스란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충분히 시장에 지금은 도태되어 있을지라도 내년에는 제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회사를 저는 2021년도 유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향성이 저는 정해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백신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배포만 되면은 이제 사실상 백신 관련주는 끝물이다라고 저는 이제 봐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잘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꼬꾸라졌었던 어떤 주가들이 있지요. 뭐 항공주라든지 또는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호텔 관련주라든지 또는 뭐 극장 관련주, 영화 관련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가가 이제 사실상 현재부터는 이제 그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사실상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저번 달부터 움직임은 꾸준히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뭐 아마 9월, 8월부터 제가 꾸준하게 언급을 했던 종목들 이제 와서 이제 좀 꽃을 피우는 그 델타 항공 그리고 이제 메리어트 호텔 이 주식을 이제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백신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항공주가 올라갈 것이고 이제는 뭐 호텔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면 그 회사들은 이제 꽃을 피우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현재 이제 델타 항공을 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메리어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도 역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다고 봐주는 것이죠. 델타와 메리어트는 이제 사실상 회사 자체에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 회사였다.
그렇다면 이 시장 상황상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예상치 못한 전염병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대폭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이 주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고 주가가 그 원래의 지점에서 다시 더 크게 상승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건 그건 백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왔다라는 건 일시적인 사실상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이제 결국 실적이 회복이 돼야만이 이 원래에 있던 지점에서 더 올라가는 것인데 포인트는 이거죠.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백신 개발됐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떤 항공이며 여행을 다닐 것이며 레저 부분이 활성화될 것이다. 요 땅 했는데 이게 바로 실적이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나오겠느냐. 근데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델타와 메리어트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백신이 개발이 됐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빠르겠지만 그 이상의 주가의 상승 단기간에 보장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뭐 델타하고 이제 메리어트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크게 나와줘서 너무나 땡큐베리 감사하고 하지만 이제 델타를 메리어트보다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현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1년도가 빛날 주식을 한번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우버입니다.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이제 결국 이제 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버의 전망은 밝아지고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버는 이제 지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음으로써 결국은 운송수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요 사업이 실적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버이츠가 그 실적의 어떤 그 부적합성을 상쇄를 시켰지요. 그러나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서 결국 이 우버의 전망은 실적이 빠르게 더욱 회복이 될 것 같다. 이제 우버이츠가 활성화되고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서 그동안 움츠려져 있었던 운송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 같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우버 쪽에서 이제 좀 이제 부실 사업을 털어내겠다라는 이제 뭐 자율주행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회사를 조금 이제 떨쳐내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실적 발표 4분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애당초 과대평가됐다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IPO 당시에 고평가됐다라는 그 가격까지 그 기업의 가치까지 저는 충분히 회복하리라. 그건 언제냐 이제 내년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천천히 회복을 할 것 같다. 뭐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우버를 충분히 애끼고 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0 하단까지 저번 주까지 바닥을 이제 다지다가 최근에 이제 SEC 결과와 그리고 GM의 12월 3일에 어떤 그 계약 체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20 회복하더니 $22, $25, $26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니콜라가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주봉을 터치했고 월봉도 딱 터치를 했는데 그 저항선을 뛰어넘느냐라는 거죠. 월봉보다는 주봉의 저항이 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결과가 임박했고, 이제 결국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느냐라는 게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에 어떤 그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결국 니콜라의 미래를 이제 결정짓는 건데, 저는 이제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을 이제 판단을 해보건데,
최근까지 니콜라의 주가의 이런 어떤 하방이 과연 정말 힌덴버그만의 어떤 그 조작이었겠느냐, 그러니까 힌덴버그만의 조정이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아마도 이제 어떤 뭐 GM과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와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음모론을 펼쳐보자면 그렇다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니콜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수소 전기차로서 어떤 미래성은 밝아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전기차 시세가 이끌었다면 이건 이제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면 이제는 이제 수소 전기차가 이끄는 시대가 다가올 것 같다. 이것은 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니콜라는 반드시 올라가며 지금은 충분히 바닥이다. 이건 SEC와 GM과의 어떤 불확실성만 해결만 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해결만 되면 니콜라의 장래성은 너무나 밝다. 하지만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11월 30일 이달 말일에 그 락업 expiration이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린다. 그러나 이 락업이 해제가 된다고 해도 이걸 바로 시장에서 과연 인사이더들이 팔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그 궁극적인 생각이고, 이미 주가의 하락이 이 락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또한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역시 음모론을 한번 펼쳐봅니다. 전 니콜라는 지금이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SEC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전 GM보다도 SEC 결과를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겁니다. 사실 니콜라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니콜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 안 나왔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매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니콜라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과연 실적이 나올까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상쇄시키는 종목이 하나 최근에 발견했는데, 바로 로스타운. 이 로스타운 모터즈를 제가 역시 이 로스타운 모터즈도 GM과의 협력사로 알게 됐고, 그러니까 GM이 다방면으로 지금 여기저기 지금 이게 문어발처럼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은 로스타운, 그리고 전기 플러스 수소,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쪽은 니콜라 쪽으로 이제 문어발로 펼치고 있는데, 다만 로스타운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IPO 가격이 19.99달러였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상당히 지금 이제 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27달러인가요? 그 정도로 상당히 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로스타운을 이제 공고가 가격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한 상태입니다. 로스타운이 좀 더 니콜라보다는 긍정적인 이유가, 또 테슬라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이유는, 테슬라는 이미 니오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로서는 모든 재료를 얘네들이 다 가져갔지요.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좀 더 싼 값에 말하자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찾을 것이고, 그 회사가 테슬라를 대체할 회사는 분명히 로스타운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타운이 긍정적인 이유는 역시 GM이 협력을 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로서, 그러니까 니콜라에 대비해서 이미 선 주문을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5만 대의 선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실적으로 견인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로스타운을 아주 굉장히 지금 만약에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해준다면 저는 더 계속해서 줍줍을 해나갈 상황인 것이고, 로스타운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높은 가격을, 그리고 번째로는 이 실질적으로 니콜라는 하지 못한 이 로스타운이 단기간에 실적으로 충분히 자신의 어떤 가치를 대중들한테 보여줄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로스타운을 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또한 21년도에 세게 나갈 회사 같다.